당시 15,000건의 부작용이 신고됐다. 사람들은 거의 같은 증상들을 호소했는데요. 근육의 극심한 통증, 근육 소실, 위장 문제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작용 사례자들 중에는 이 약 때문에 장님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강화제 부작용 소송이 열렸던 베르사유 법정에서 의학 자문을 맡았던 마크 지라르 씨. 만일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근육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간과 신장, 눈, 그리고 정신과 관련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강화제는 많은 환자들에게 유용한 약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부작용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안전성 서한을 통해 부작용에 주의할 것을 전문가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그리스 라틴어에서 약국이라는 단어의 어원인 파르마콘이라는 단어는 약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독과 같은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약이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잊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쉽게 찾게 되고 쉽게 먹게 되는 약. 이 약을 복용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확한 곳에 적절한 용량을 쓰게 되면 약이지만 지나치거나 잘못된 복용은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약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즉 약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의 응급실에서는 약물 부작용으로 오는 환자에 대비하고 있다. 환자가 들어오면 응급의들은 1차적으로 환자의 의료 기록과 복약 기록을 확인한다.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제가 근무할 때마다 30-40명의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는데 그중 적어도 한 명은 약물 부작용 때문에 오는 환자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지만 약물 부작용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죠. 약물 부작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입니다. 환자가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죠. 이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환자가 서로 다른 약을 복용할 경우 두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응급의들은 소책자로 된 약물 처방 가이드를 항상 갖고 다니며 응급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할 때에도 복용량과 지시사항, 부작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항생제 가이드를 확인하거나 병용 금기 약물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병원 내 약국. 의사에 의해 작성된 처방전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거치게 된다. 전문 약사들은 약을 조제하기 전 처방전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혹시 있을 약물 부작용 등을 체크한다. 우린 컴퓨터로 환자가 현재 먹고 있는 약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을 첨가하게 되면 혹시 약물 상충이 일어나게 되는지 체크하기도 하죠. 알레르기나 병용 금기에 해당하는 약물이 있으면 컴퓨터에 뜨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약물 부작용에 대해 알려줍니다. 처방전을 받을 때마다 매일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병원 바깥의 일반 약국에서도 약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이 가동된다. 처방전을 받고 약을 조제하기 전에 약사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DUR, 즉 의약품 조제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처음 환자가 이곳에 오면 주소와 전화번호, 생일은 물론 보험 정보와 알레르기 정보까지 물어봅니다. 어떤 약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혹시 복용 중인 다른 약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사람이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가 뜬다. 그리고 처방된 약 중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병용 금기 약물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약국들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공유하는 것일까? 바로 중앙 DUR 시스템을 통해서다. 각각의 소매 약국들은 메디코사 등에서 운영하는 중앙 DUR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약물 관련 정보는 모두 이곳 시스템에 기록되고 약국에서는 언제든 환자의 약물 복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병용 금기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회원들의 모든 기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약물 부작용도 거의 대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모두 꼼꼼한 약물 감시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덕분에 약물 부작용 환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DUR 시스템이 없는 다른 나라의 경우 응급실 환자 중 약 15%에서 17% 정도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응급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DUR 시스템 덕분에 이런 환자들의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약물 부작용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특히 외래 환자들의 부작용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다 DUR과 같은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한국에서도 DUR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운동화 이런 것들을 신으시는 게 더 안전하고 좋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지금 처방을 하려고 보니까 한국형 DUR 시스템은 약국 위주의 미국형과는 달리 처방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약물의 오남용 정보를 의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제가 어쨌든 이 시스템으로 중복 투약이 되는지 또 용량이 혹시 초과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처방 전에 걸러낼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병원 처방에서 한 번 걸러진 정보는 약국에서 다시 한 번 걸러진다. 오남용 정보를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모두 약물 부작용의 위험성을 줄이자는 의도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을 걸러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특정 연령에서 먹으면 안 되는 약, 그런 약들을 먹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인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을 걸러서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복 투여되는 약들을 걸러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약을 안 먹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UR은 이 기준을 점점 더 확대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복약 수첩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복용했던 약물, 용량, 날짜, 처방 의사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전문가들은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못지않게 환자 스스로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똑똑하게 약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은 유아사 가즈에 씨. 약을 받기 전에 복용법,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약사의 꼼꼼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 약을 드신 후에 30분 동안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복용 후에 누워서도 안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약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복용 후에 누우면 위나 목에 약이 걸려서 내벽이 헐 수 있어요.
약사의 자상한 복약 지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약의 사진, 용량, 복용법, 유의사항이 적힌 설명서도 제공한다. 또 약을 복용한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특별한 몸의 변화가 없었는지 하나하나 묻고 직접 확인한다.